요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절차 생략이 들어가죠. 경미한 사항일 때는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경미하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만. 여기서 경미한 사항 5, 근, 세, 축 5% 미만의 시설 부지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세부 시설의 변경 이런 걸 읽어보면 당연한 거니까 축자가 항상 논점이라고 그랬어요. 축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일 때 그 다음에 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조사해야 돼요. 조사할 때는 3개 환경성 원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 토, 재 3개를 포함해갖고 조사합니다. 근데 토, 재 이거는 기본계획이나 같죠. 5년 내 쓰면은 생략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요 기초조사, 환토재 이거 다 생략할 수도 있네요.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 여기서 도심지라고 할 때는 상업적 또는 개발이 끝났고 나대지가 없을 때, 나대지가 없다 이런 때는 일체 기초조사, 환토재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지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취약성 분석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 도시지역의 축소. 이게 5근세 축할 때 축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 구역 변경이다. 이런 경미한 사항일 때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견 청취, 협의심이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생략할 수 있고요. 그럼 생략할 사항이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들을 때는 절차가 뭐예요? 공청회요, 공고열람이요? 공고열람. 공청회 또 들려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열람 시켜갖고 직접적으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막 물어보고 싶은 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계속 물어봤다간 또 승질 낼 것 같아갖고 마지막까지 또 왜 이러냐. 자, 그래서 참고 넘어갈게요. 자, 49번 볼게요.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해서 옳은 것은 일단 기반설 부담구역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한다. 그럼 틀려요. 기반설 부담구역이나 개발 및 완리구역은 용도구역 아니죠. 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파생되는 기반설 연동제. 그래서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별도로 정합니다. 우리 기반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라고 그래요. 새로 개발하는 것.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필요한 기반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해서 정하는데 직접 기반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설 설치 비용, 돈을 내도록 합니다. 그럼 누가 돈 내는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 비용 누가 내는 거예요?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고자들에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1번에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데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 그럼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니까 큰 건물 못 짓게 하겠다. 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려고 정하는 것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곳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럼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설이 뭐한 것? 필요한 것. 그게 키워드죠. 기반설이 필요한 곳에 의무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2번 법령의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지정. 그러면 신개발지 이꼴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것? 완화. 행위 제한을 완화 풀어주니까 풀어준 만큼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개발지다라고 할 때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또 허가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이상? 20% 이상 높거나 증가한 것. 이런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다. 그 말도 개발이 집중되는 곳이다. 그죠? 개발이 집중. 이런데 의무적으로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요. 3번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다 거쳐갖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 그래서 이 주민 의견 청취 요새 잘 물어봐요. 기반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개발 및 완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이 그냥 심의만 거쳐갖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기반설 부담구역만. 그 다음에 또 기반설 부담구역은 최소 면적 있죠. 30만이 아니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얘가 그냥 논점이 훨씬 많아요. 또 이번에 특광상 운수는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땡.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했어요? 기반설 설치 계획 몇 년 내 수립? 1년 내 수립. 1년 내 수립 안 하면 다음 날 해제입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부터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자, 50번. 자, 오늘 또 전멸한 문제죠. 자,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다. 역시 효과는 건축 제한입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주로 건축을 규제. 그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뭘로 정하는 거예요? 원칙.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1번 용도지구에서 건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자,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자, 요거를 묶어가지고 네 글자 뭐라 그래요? 건축 제한이라니까요. 여기 제목에도 문제도 나오네요. 건물이나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요거를 건축 제한. 자, 이제 마지막에 오늘이 마지막. 언제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것은 이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계획 조례는 달라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 근데 조례가 아닌 게 4개가 있죠. 고, 자, 집, 개. 자, 고자는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높은 건물 못 짓게 하니까 그냥 지정하면 의미가 없다 그랬죠. 몇 메타짜리냐. 높이까지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지정하니까 고도지구에서는 건물 건축할 때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높이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에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다. 얘도 그냥 우리가 5주 연장 본 거예요. 5주 연장. 그래서 고도지구는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높이까지 다 결정.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에 초과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고요. 자자는 뭐예요? 5번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을 정비? 답답합니다. 자, 35페이지 가볼까요? 35페이지. 이놈은 맨날 집단 취락지구만 때려잡아갖고 자연 취락지구. 허를 또 탁 찔러요. 자연 취락지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 저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비도시. 녹지나 비도시에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들어갖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 그 자연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 자연 취락지구.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해주고 있고요. 대통령령을 보니까 4층 이하에서 건축하도록 제한해요. 4층 이하. 앞에 넘겨보시면 37페이지. 그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그 밑에 예외에서 고자 할 때 자자, 자연 취락지구, 대통령령. 대통령령에서 몇 층이야? 4층 이하. 건축할 수 있는 건물 1번부터 9번까지 9개. 옆에 조례가 정한 건축할 수 있는 거 1번부터 9번까지가 아니죠. 옆에 보면 15번까지 생략이니까 9개에다가 15개 합쳐갖고 24개. 그것만 딱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24개만 딱 애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 관광 휴게소를 있을 거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에서 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해서 건축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뭐 바로 틀렸고, 관광휴게소 이런 거는 거기 안 나오니까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자는 또 뭐예요?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의 건축 제한은 개특법령에서 따로 정하게 되죠. 개자는 앞에 넘겨보시면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근데 지구단위계획이 없으면 개발계획에 위반해서 건축할 수 없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맞게 건축합니다. 딱 요 4개만 조례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은 다 뭘로